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2014년도에 보았던 12회 기출문제가 되고요. 저는 이상심리와 상담연구 방법론 그리고 심리특정 평가의 활용 이 세 과목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상심리의 15문제, 전반부에 있는 15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연번에 따라서 91번에서부터 105번 문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심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힌트가 되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많이 이제 이상심리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DSM-4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DSM-5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번 기출문제를 보니까 DSM-5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DSM-5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을 때는 DSM-5 진단 기준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시고 또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심리학의 전반부 15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91번 문제부터 봅니다. 91번 문제는 성격장애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아닌 것,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렇게 V자 마크를 하시고요. 옳은 것 찾기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제가 쭉 풀어나갈 때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는지 좀 보시면 그게 노하우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당 1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문제 지문이 짧으면 몰라도 길어졌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몇 문제를 못 풀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푸는 노하우를 저와 함께 같이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사회성이라고 합니다. 비사회성 하면은 우리가 반사회성이란 말과 좀 다르죠, 여러분. 비사회성은 대인관계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장애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성격장애 A군, B군, C군이 있잖아요. 인격장애와 동의어가 되는데 이 성격장애 일반적인 영역은요. 4가지 영역을 본다고 합니다. 4가지 영역을 보는데 첫 번째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대인관계 측면입니다. 대인관계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동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충동 조절적인 측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정동적인 부분을 봅니다. 정동 반응이라 할까요? 정동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인지입니다. 그게 바로 인지입니다. 이 4가지의 영역을 본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영역을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사회성, 대인관계적인 측면 들어갔고요. 우울과 같은 침체된 정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건 뭡니까?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라고요. 2번은 우울장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격장애가 아닌 우울장애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정서적 교감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정동 반응과도 연관성이 있고 대인관계적인 측면도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집단과 개인에 대한 믿음의 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인관계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해서 통찰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지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91번 문제는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특징의 문제인데 답은 2번이 됩니다. 우울이란 단어가 결정적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성격장애가 아니죠, 우울장애는. 우울장애는 성격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91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92번 문제는 분열성 성격장애입니다. 분열성 성격장애, 또 성격장애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A군, B군, C군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열성 성격장애는 A군에 들어갑니다. A군에 들어가요. 분열성 성격장애, 분열형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죠.
분열성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열형 성격장애. 이 분열형 성격장애는 정신적 스펙트럼 장애에 들어갔고요. 자, 이 분열형 성격장애는 우리 형은 괴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형은 괴짜다. 형자가 들어가면 괴짜가 됩니다. 괴짜가 되고 그 다음에 분열성 성격장애는 은둔자가 됩니다. 은둔자. 고립되어 있는 은둔자 스타일이 바로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되셨죠? 자, 첫 번째 정서적인 냉담성이 있습니다. 은둔하는 고립되는 그러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냉담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행동에 집착하고 몰입한다라고 했는데요. 분열성 성격장애는 이렇게 성적인 행동에 집착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 태도를 하겠습니다. 자, 거만하고 방자하다. 그 말은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B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B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칭찬이라든지 비평에 이게 중요하죠. 무관심하다라고 했어요. 은둔자니 냉담하고 무관심 이런 것들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쉽게 좌우되는 피암시성이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이것을 연기성이라고 하죠. 연기성 성격장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B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 피암시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피암시성은 뭐냐면 이 P자는 상대방이 생각나야 돼요. 상대방. 상대방의 암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암시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암시성이라고 해요. 받을 P자를 쓰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쉽게 좌우가 돼요. 어떤 사람이? 좌우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방의 암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쉽게 받는다라고 해서 피암시성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바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제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한 번에 읽고 문제를 풀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기억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92번의 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92번에 있는 문제, 분열성 성격장애의 내용을 쫙 깔아서 박스 문제로 냈죠. 박스 문제는 모두 옳은 것 찾기가 나왔어요. 모든 과목의 모든 문제, 박스 문제가 옳은 것 찾기고요. 이렇게 5개를 세팅하는 것도 있고 6개를 세팅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4개입니다.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인데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박스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 옳은 것 찾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2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9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별표를 쳐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치시죠. 별표 하나만 치십시오.